자, 교재 99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99쪽. 99쪽 교재 정리. 교재 정리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자, 교재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99쪽에 가시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있고 가로 1번하고 가로 2번을 한번 묶어보세요. 가로 1번과 가로 2번을 묶어보시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진하게 처리되어 있는 부분만 한번 읽어보면 수요량의 변화는 해당재와의 가격이 변할 때다. 찾으셨나요? 예. 한 줄 내려오면 곡선상에서 점이동이다. 곡선상이 중요해요? 점이동이 중요해요? 곡선상에서 움직인다. 가로 2번에 수요의 변화가 나오는데요. 해당재와 가격 이외고 한 줄 내려오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겁니다. 물론 증가는 우측으로 이동하고요. 감소는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예, 한 장 넘겨볼까요? 한 장 넘겨보시면 그 오른쪽 페이지로 가셔보세요. 왼쪽 페이지는 됐고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수요의 변화 요인 나옵니까? 예. 그 왼쪽에 수요 증가 요인 우리가 방금 했던 거 7개를 천천히 한번 대답해 봅시다. 소득의 증가, 선호도의 증가, 소비자들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의 상승, 보완재 가격의 하락, 금리의 인하, 규제 완화 이런 게 있고 오른쪽에 공급 증가 요인 보이십니까? 조금 이따 이거 다시 올게요. 좀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일단 칠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공급 증가 요인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바로 옆에다가 할 건데 하기 전에 앞에서 했던 거 복습을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공급 양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는 뭐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만 공부해 놓으면요. 공급은 그냥 줍는 거예요. 하나. 숟가락,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얹으시면 됩니다. 요 해당자와의 가격이고요. 요 해당자와 가격 이외입니다. 됐나요? 얘는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거고 얘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렇습니다. 공급 곡선은 모양이 다르잖아요. 공급 곡선은 모양이 우상향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공급량의 변화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곡선상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근데 공급의 변화는 원래 공급 곡선이 우상향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증가는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우측으로. 우하향으로. 감소는 좌상향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 증가는 오른쪽, 감소는 왼쪽. 이것도 똑같습니다. 단지 수요는 우하향의 모양이었으니까 증가가 요렇게 감소가 이렇게 갔지만 공급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또 묻겠습니다. 공급량의 변화를 열심히 공부해야 돼? 공급의 변화를 열심히 공부해야 돼? 공급. 왜냐하면 공급량의 변화는 가격밖에 없으니까. 가격 이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저랑 한번 해결해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만 잘 해놓으시면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는 그냥 따로 공부하실 필요가 없이 같이 해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공급의 변화 요인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공급의 변화 요인도 한 7가지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요. 사실은 7가지. 첫 번째는 생산 요소 가격입니다. 생산 요소 가격. 두 번째는 생산 기술. 세 번째는 매도자 숫자. 네 번째는 가격 예상. 다섯 번째는 이제 대체재 가격과 보완재 가격. 여섯 번째는 이제 금리. 일곱 번째는 이제 공적 규제. 이렇게 해서 7가지를 볼 건데 이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의 증가 요인만 봅시다. 왜냐하면 감소 요인은 뭐 뒤집으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산 요소 가격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생산 요소 가격은 세 글자로 표현하면 생산비예요. 이게 왜 생산비냐? 우리 앞에서 생산 요소라는 글자 배운 적 있습니까? 생산 요소?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가면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이런 거 있었습니다. 생산의 3요소가 뭐냐면 토지, 노동, 자본이에요. 토지, 노동, 자본. 근데 그것에 대한 가격이래요. 가격. 토지에 대한 가격은 지대라고 합니다. 지대. 노동에 대한 가격은 임금. 자본에 대한 가격은 이자. 결국 이제 토지에 대한 지대, 노동에 대한 임금, 자본에 대한 이자 요 세 가지를 생산 요소 가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생산하든지 요 세 개가 안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물건 생산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세 가지를 우리는 생산 요소 가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다가 생산 요소 가격이 뜨면 무엇을 말한다? 세 글자로 생산비. 생산비가 많이 들 때 공급이 잘 될까요? 적게 들 때 공급이 잘 될까요? 적게. 그럼 생산비의 하락. 기술이 발달하면 공급이 증가됩니다. 공급 업체 수가 많으면 공급이 증가돼요. 가격 예상 이거 대치 번째 넘어가고 금리가 떨어져야 돼요. 규제가 완화돼야 되고. 가격 예상은 기존 공급자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기존 공급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파트를 10채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은 아파트 수요자라기보다는 공급자에 가깝습니다. 맞죠? 열채 가지고 있는데 애들이 돈 될 때 공급할까? 돈 안 될 때 공급할까? 돈 될 때. 그럼 가격이 내릴 것이라고 예상하면 팔아 안 팔아? 팔아야지. 예. 생각을 좀 하고 대답해야지. 아니 가격이 내릴 것 같으면 지금 팔아 안 팔아? 팔아. 근데 오를 것 같으면 팔아 안 팔아? 안 팔아. 이 시장에 물건을 내놨다가도 다시 걷어들입니다. 맞아요? 그럼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금 물량을 쏟아내게 만들어요. 공급자들은. 이거 이해됩니까? 소비자들은 가격이 내릴 것이라고 생각되면 안 사. 또 공급자들은 가격이 내릴 것 같으면 팔아야 돼. 됐어요? 그 다음에 대체재 보완재는요. 대체재 가격 하락, 보완재 가격 상승으로 처리를 하는데 요거는 공부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대체재 보완재는 중요하다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 그랬어요? 엄청 중요하다 그랬죠? 수요에서만 중요해요. 시험 26번 치는 동안 단 한 번도 대체재 보완재가 공급에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은요. 5월달, 6월달 가서 할게요, 제가. 5월달, 6월달. 그래도 궁금한 사람들이 있어. 다만 어떻게 공부하냐면 대체재 보완재는 수요와 공급이 반대다라고만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체재가 마이너스고 보완재가 플러스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공급을 증가시키려면 대체재 가격이 하락돼야 공급이 증가됩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보완재 가격이 상승돼야 공급이 증가되고요. 근데 요거는 지금 공부해 놓으시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우리 지금 겨우 대체재 보완재하고 수요를 갖다가 지금 세팅해 놨거든. 겨우 그것도 지금 된 것도 아니고 될랑 말랑해 지금. 대체재 가격 상승 수요 증가, 대체재 가격 하락 수요 감소, 보완재 가격 상승 수요 감소, 보완재 가격 하락 수요 증가 해놨는데 여기서 이거 해버리는 순간 사건은 점점 미궁속으로 빠집니다. 진짜. 이거 웬만하면 하지 말죠.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1, 2, 3번을 제가 묶어 놓을게요. 4, 5번을 제가 묶어 놓을게요. 어디 갔어? 6, 7번 제가 묶어 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 작업은 해야 돼. 1, 2, 3은 고유라고 쓸게요. 제가 고유. 4, 5번은 제가 반대라고 쓰고 6, 7번은 동일이라고 쓰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소득, 인구, 선호도는 누구만 변화시키냐면 수요만 변화시키는 거예요. 공급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산으로 시작된 이종 세트 중요합니다. 생산 요소 가격, 생산 기술, 매도자 숫자 요거는 공급만 변화시키는 거예요. 수요랑 관계가 없어요. 근데 특히 시험에 뭐가 많으냐면 요거 1번, 2번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생산비가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된다. OX. X. 생산비가 하락하면요. 수요는 불변합니다. 그러니까 생산비 하락은 수요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만 변화시킨다? 공급만. 이게 고유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같은 애들은 누구만 변화시키고 수요만. 근데 얘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공급 2종 세트. 생산비, 생산 요소 가격, 생산 기술은 누구만 변화시킨다? 공급만. 중요합니다, 이거. 알겠죠? 그 다음에 6번, 7번은 동일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동일 방향이란 건, 자, 대답해 볼까요? 금리가 떨어지고 규제가 완화되잖아요. 그럼 수요, 증가. 공급도 증가. 수요, 공급 둘 다 증가됩니다. 반대로, 금리가 인상되고 규제가 강화되잖아요. 수요, 감소, 공급도 감소. 동일 방향이란 거지. 그래서 시험 지문에 금리나 공적 규제가 뜨면 마음을 편하게 잡수세요. 같은 방향이니까. 그리고 4번, 5번, 가격 예상. 이 가격이란 말이 시험 지문에 떠주면요. 수요와 공급이 반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의 수요는 반비례로 움직이거든요. 가격의 공급은 비례로 움직이고. 그럼 누구 쪽만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수요 쪽만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공급은 뭐 한다? 뒤집자. 이렇게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론 한번 내볼게요. 잘 보세요.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7종 세트입니다. 첫 번째 소득의 증가, 선호도의 증가, 인구의 증가, 가격이 말 것이라는 예상,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 상승, 번째 가격 하락, 금리의 인하, 규제의 완화 이렇게 7개 처리하고 공급 변화 요인 7종. 생산비의 하락, 기술의 발달, 매도자 수의 증가. 4번입니다. 가격이 뭐 할 것이라는 예상,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 하락, 보완재 가격 상승, 금리의 인하, 규제의 완화. 요걸 갖다 기억해 놓으시면요. 수요 증가 감소 요인, 공급 증가 감소 요인을 안 틀리십니다. 중요합니다. 알겠죠? 물론 수요 쪽이 훨씬 중요합니다만 공급 쪽도 적어도 고유 요인, 반대로 움직이는 요인, 그다음 동일 방향으로 움직이는 요인들은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오른쪽 가볼까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지. 101쪽 오른쪽 표 오른쪽 가시니까 공급 증가 요인이 있습니까? 생산비의 하락, 기술의 발달, 매도자 수의 증가, 판매자들은 가격이 뭐 할 것이라는 예상,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 하락, 보완재 가격 상승, 금리의 인하, 규제의 완화. 제일 앞에 봐보세요. 제일 앞에. 표 제일 앞에 보니까 고유 요인 3개 보이세요? 반대 방향 2개 보이세요? 동일 방향 2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고유 요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반대 방향은 수요 쪽만 기억하시고 공급은 뒤집어서, 동일 방향은 뭐 뒤집고 말고 할 것도 없지만 같은 방향이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밑으로 내려가시니까 1번에 소득의 변화 있습니까? 자, 지금부터 제가 진하게 처리되어 해놓은 부분이 수요를 증가시킨 요인이에요. 그러면 진하게 처리된 거 읽을게요. 소득의 변화 옆에 보니까 소득 뭐?
증가. 근데 가로 안에 보니까 뭐인 경우? 정상제인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럼 그 밑에 내려오니까 핵심 정리 체크 한번 하셔야 됩니다. 핵심 정리는. 소득의 변화. 정상제 보이십니까? 정동그라미. 열등제 보이십니까? 열동그라미. 중간제 보이십니까? 중동그라미. 그럼 대답하시죠. 소득의 정열중. 근데 저 끝에 가니까 플러스 돼 있습니까? 정상제는? 저 끝에 가니까 열등제는 마이너스 돼 있습니까? 저 끝에 가니까 중간제는 제로 돼 있습니까? 이거 한 번 더 확인해야지, 저랑. 자,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 움직이면 무슨 제? 정상제. 소득과 수요가 반대로 움직이면 열등제. 소득과 수요가 아무 관련이 없으면 중간제.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항상 소득의 정열중 해놓으시고, 소득의 정열중 해놓으시고, 소득과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 아무 관련이 없는지를 가지고 정열중을 따지시면 된다. 됐어요? 예. 그럼 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안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맨날 나와요, 맨날. 자, 대체재 수요가 증가되면 내 거 수요는 뭐 할까요? 감소요. 대체재 수요 감소하면 내 거 수요는 증가요. 보완재 수요 증가되면 내 거 수요 증가요. 보완재 수요 감소하면 내 거 수요 감소요. 지금 가로 1, 2, 3, 4 돼 있습니까?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떻게 풀어요? 상식으로 풀고요. 못 풀면요. 몰상식한 사람이 되고, 예, 오른쪽 갑니다. 예. 오른쪽 5, 6, 7, 8 보이십니까? 대체재 보완재 되면 어떻어요? 가격 떴죠. 그 다음에 옆에는 뭐 어떠고요? 수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 6번과 7번 사이에다가 교차라고 써봐요. 6번과 7번 사이에다가. 6번과 7번 사이에다가 교차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5번, 6번 묶으시고 5번, 6번 묶으시고 7번, 8번 묶으시고 5번, 6번 앞에다가 플러스 표시 5번, 6번 앞에다가 플러스 표시 7번, 8번 앞에다가 마이너스 표시.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천천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한 놈 가격 뜨고 한 놈 수요 뜨면 교차 탄력성 문제를 푸는데 대체재는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야. 대체재 가격 상승, 수요 증가. 대체재 가격 하락, 수요 감소. 보완재 가격 상승, 수요 감소. 보완재 가격 하락, 수요 증가. 집에 가서 이 표 연습 좀 하세요. 알겠습니까? 예, 한 줄 넘길게요. 한 줄 넘기시면 동그라미 2번. 인구의 변화 있습니까? 동그라미 3번이네요.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 인구의 변화. 인구 매수자 수가 뭐하면 증가. 4번 소비자의 기호도 변화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하면 증가하면. 5번에 미래에 대한 가격 변화 예상 있습니까? 가격이 뭐 할 것이라고 예상되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면. 금리 나옵니까? 대출 이자율이 뭐하면 하락하면. 공적 규제 변화 있습니까? 규제가 뭐 되면 완화되면. 참고로 8번은 참고로 볼게요. 대체 투자 시장이 뭐일 때? 불황일 때.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부동산 말고도 투자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예금 시장이나 주식 시장 같은 게 대표적인 대체 투자 시장이에요. 부동산 말고 투자할 때. 그쪽이 호황이면 자금이 글로 가버려요. 부동산 수요는 감소한다고. 그쪽이 뭐 해야지? 불황해야지 그쪽으로 자금이 안 가고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거지. 그럼 부동산 수요가 증가되려면 부동산 말고 투자할 수 있는 대체 투자 시장이 호황일 때, 불황일 때. 불황일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쭉 한번 읽어주시면 될까요? 그 밑에 것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을, 한 장 넘기세요. 넘기셔서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105쪽. 105쪽에 부동산 수요에 분류해서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 있습니까? 예, 그거 그냥 가볍게 진하게 처리되어 있는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를 개별 수요라 그래요. 내는 기울기가 가팔라. 가팔라단 말은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시장 수요 있습니까? 이거는 개별 수요를 수평적으로 합계한 것인데 요거는 완만해요, 기울기가. 완만하면 우리가 수요가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개별 수요는 가파르고 왜 시장 수요는 완만한지만 잠깐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한 장 넘겨보실래요? 넘겨보시면 자, 곡선 3개 나옵니까?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인 A는요 200원일 때 몇 개 사요? 20개를 삽니까? 예. 개인 B는 200원일 때 30개를 사요? 예. 그럼 개인 C는 AB를 합쳐보세요. AB를 합쳐보면 시장에서는 200원일 때 몇 개를 사요? 50개를 사는 거예요. 이 말 뭔지 알겠어요? 예, 다시 갑니다. A, 100원일 때 몇 개 사요? 50개. B, 70개. 그럼 시장에서는 120개. 그걸 합계한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개인 A와 개인 B는 가격 100원 차이 날 때 각각 양이 몇 개 차이 나냐면 30개, 40개 차이 났죠? 근데 시장에서는 그걸 합하다 보니까 가격 100원 차이 날 때 양이 70개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 간격이 좁아져요, 넓어져요? 넓어지겠지. 그러니까 개별 수요 곡선보다는 시장 수요 곡선이 완만한 거고 완만한 걸 나중에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니까 우리 익숙한 단어가 좀 나와요. 가로 2번에 실질적 수요, 유효 수요 있습니까? 잠재적 수요, 예비 수요 나옵니까? 그럼 천천히 한번 대답해 볼래요? 실질적 수요, 유효 수요는 뭐를 수반한 거야? 구매력을 수반한 거야. 제 끝에 가볼게요. 요걸 우리말로 주택,
수요, 영어로는 하우징 디맨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매력을 수반하지 않는 걸 잠재적 수요, 예비 수요라고 합니까? 얘는 수요 붙어 있어도 수요 아니라 그랬지. 주택, 소요, 영어로 표현은 하우징 니즈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가로 3번에 본원적 수요란 말과 파생적 수요란 말이 있습니까? 자, 본원적 수요는 직접 수요돼 있죠. 파생적 수요는 간접 수요돼 있죠.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원적 수요는 최종 무엇에 대한 수요? 소비지에 대한 수요. 파생적 수요는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 뭔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칠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자, 칠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봅시다. 생산 요소를 투입하면요. 생산 요소를 투입하면 소비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생산 요소와 소비재의 관계는요. 토지와 주택의 관계예요. 좀 더 이야기 쉽게 만들어 드릴까요? 빵과 밀가루의 관계라고요. 자, 그럼 대답하세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놈은 빵이에요, 밀가루예요? 빵을 갖다가 우리는 본원적으로 수요한다 그래. 요거는 직접 수요의 대상이 된다 그래. 근데 얘를 수요하려니까 밀가루에 대한 수요가 파생이 된다 그래. 그럼 얘는 직접 수요의 대상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는 수요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본원적 수요와 파생적 수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소비재는 그 자체를 수요하는 거야. 본원적 수요, 직접 수요. 소비재를 수요하려니까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가 어쩔 수 없이 간접적으로만 파생될 수밖에 없어. 이걸 파생 수요, 간접 수요라고 합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드릴까? 책하고 자격증. 책하고 자격증. 질문. 여러분들 저기 집에 책 꽂아 놓으려고 공부하세요? 자격증 따려고 공부하세요? 자격증에 대한 수요가 본원적 수요예요. 알겠어요? 근데 자격증을 따려니까 책에 대한 수요가 파생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시. 우리가 잠자고 거주하고 생활하는 곳은 토지입니까? 주택입니까? 주택. 주택과 같은 소비재에 대한 수요는 무슨 수요인데? 본원적 수요인데. 직접 수요인데 토지라는 것에 대한 수요가 뭐 될 수밖에 없다? 파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토지는 본원이에요? 파생이에요? 파생. 주택이 본원인데요. 토지가 본원이 되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면 관광지, 산림, 지표수 이런 경우는 토지에 대한 수요가 본원이 되기도 한다. 그럼 일반적으로 토지는 생산 요소입니까? 소비재입니까? 생산 요소, 생산재가 되기도 하지만 소비재가 되는 경우도 있다. 뭐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책하고 자격증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것도 연쇄적으로 가보면요. 자, 보세요. 자격증하고 돈 들었어요? 그럼 자격증이 이번엔 파생이 되는 거예요. 돈이 본원적 수요가 되는 거고. 사실 집에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자격증 걸어놓으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 자격증 따서 돈 벌려고 공부하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제가 돈이랑 행복 그래버리면 이번엔 돈이 파생되는 거예요. 행복이 본원이고. 오늘 이것만 할까? 파생하고 본원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택과 비교할 때 토지는 주택이 본원이고 토지가 파생이 될 수가 있지만 또 토지 자체가 본원이 되기도 한다. 뭐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지는 일반적으로는 생산재지만 생산 요소지만 소비재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토지는 생산재지 소비재가 될 수는 없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예요. 본원적 수요, 파생적 수요 알겠습니까? 내가 최종 소비하는 것에 대한 수요가 무슨 수요? 본원적 수요. 이걸 소비하려니까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들이 뭐 되더라? 파생되더라. 하지만 본원 파생은 비교 대상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도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책을 조금 넘겨볼게요. 제가 보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도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교재 112쪽. 우리 교재 112쪽에 가시면 공급의 개념 있습니까? 자, 요거 가볍게 넘어갈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에 판매자가 판매하려고 하는 욕구를 공급이라 그래요. 판매하려고 하는 욕구. 그럼 대답하시죠. 일정 기간이 나와야 되니까 무슨 개념? 유량. 판매하려고 하는 거니까 무슨 개념? 사전. 판매 의사만 있어서는 안 돼.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유효 공급이 돼야 된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예, 참고하시고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셔서 동그라미 2번을 읽었겠습니다. 2번. 진하게 처리되어 있는 부분만. 누구랑? 가격과 공급량은 무슨 관계? 비례. 한 글자로. 정, 부호로, 플러스, 두 줄 내려가서 어떤 모양? 우상향. 배웠어,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럼 3번에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가로 1번과 가로 2번을 묶으세요. 아니요. 가로 1번과 가로 2번이요. 네.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묶으신 분들은 푸시고 가로 1번과 가로 2번을 묶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왜 묶었어요? 이걸 갖다가 가로 1번과 가로 2번을 묶으라니까. 자, 그럼 대답합시다. 공급량의 변화는 해당 자와의 뭐가 변하는 거다? 가격이 변하는 거다. 어떻게 움직이는데? 곡선상에서. 맞아요? 그럼 해당 자와 가격 이외가 변하는 것은 무엇의 변화? 공급의 변화? 곡선 자체가 우측가면 증가하고 좌측가면 감소인 거 알죠? 예, 한 장 넘겨볼까요 또? 가로 3번. 그럼 우리 이 중에서 공급량의 변화율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 공급의 변화율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 공급의 변화를 열심히 공부해야 돼? 진하게 처리되어 있는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택지 가격, 건축비, 노동자의 임금, 원자재 가격 등 생산 요소 가격이 뭐하면? 하락하면 공급이 증가합니다. 2번. 생산 기술이 뭐 되면?
향상되면 공급이 증가합니다. 3번 매도자 수가 증가되면 공급이 증가합니다. 4번 가격이 말 것이라는 예상,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5번은 읽지 마세요. 5번은 수요하고 반대다라고만 기억하시고 읽지 마세요. 읽으면 헷갈려요, 괜히. 자, 우리 괜히 헷갈릴 만한 거, 시험에도 나오지 않는 거 읽을 필요 없잖아요. 대체제 보완제는 누구 쪽만 열심히 공부하시고 수요 쪽만, 공급은 반대라고만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6번 갑니다. 바로 오른쪽 페이지. 금리 이자율이 뭐하면 하락하면, 규제가 뭐 되면 완화되면 공급이 증가한다. 문제는 어느 정도 나오냐면 제일 밑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길잡이 문제 2번. 길잡이 문제 2번 지금 찾았습니까? 예.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 곡선상이래요, 곡선이래요. 곡선.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을 찾아라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럼 공급의 증가 요인이 아닌 걸 찾아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 문제 푸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린다고. 어렵지도 않고. 자, 매도자 수, 건설업체 수 같은 게 증가되면 공급 증가되잖아. 원자재 가격이 하락되면 공급 증가되잖아. 이자리 상승되면 공급이 감소되잖아. 원가 절감되면 공급 증가되잖아. 토지 가격은 생산비입니다. 생산비. 하락하면 공급 증가되잖아. 답은 몇 번? 3번. 이런 걸 틀려버리면 그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다고. 다음 해를 기약해야 된다고. 알겠죠? 어렵지 않잖아. 이자율 상승은요, 수요만 감소시키는 게 그것도 아니고 공급도 감소시키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급 감소 요인이라는 거지. 나머지는 전부 다 공급 증가 요인인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4번 아까 했던 건데 천천히 한번 들어와 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공급을 무슨 공급? 개별 공급. 얘는 가파르고 비탄력적이라 그랬죠. 이걸 수평으로 합치면 무슨 공급? 시장 공급. 얘는 기울기가 완만하고 탄력적이 된다 그랬죠.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가로 2번에 토지의 공급과 건물의 공급이란 말이 있습니까? 자, 그 표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밑에 표. 무슨 공급과 무슨 공급이 있는데?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이 있는데 찾았습니까? 이거 했어 안 했어 우리? 했어요? 그럼 천천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물리적 공급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까 그러면? 무슨 성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예외가 없나요? 예외가 없어요. 그 완전 비탄력적이겠네? 이걸 수직이라 그래요. 사직계에서 고정되어 있다는 거야. 근데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죠? 이거는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이잖아. 일반적으로 공급 곡선 어떤 모양이야? 우상이야. 그 두 개를 공부하세요. 물리적 공급 곡선 어떤 모양? 수직. 돼, 안 돼? 안 돼. 사직계에서 딱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근데 그 안에서 택지량을 20개, 25개, 30개, 35개 바꿀 수는 있잖아. 이걸 무슨 공급? 경제적 공급. 경제적 공급은 우하향, 우상향. 우상향. 다시 물리적 공급은 어떤 모양? 수직. 완전 비탄력적이죠? 예외 없어요? 근데 경제적 공급은 가능해요. 근데 가로 3번도 내려가시니까 단기 공급과 장기 공급이 있습니까?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시니까 또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한 장 넘겨보시니까 또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자, 칠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아직은 안 배우셨는데 우리 좀 있으면 이런 걸 배우세요. 좀 있으면 배우니까 지금 미리 할게요. 예. 기울기가 가파른 경우가 있고요. 기울기가 완만한 경우가 있어요. 기울기가 수직인 경우가 있고요. 기울기가 수평인 경우가 있어요. 기울기 보고 탄력성을 판단해요, 우리가. 기울기가 가파르면요, 비탄력적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그럼 여기 비탄력적이네요? 맞아요? 완만하면 탄력이라 그래요. 수직이잖아요? 완전 비탄력이라 그래요. 수평이면 완전 탄력이라고 하고요. 적어도 이 네 가지 기울기는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네 가지 기울기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이따 이유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 수평이면 완전 탄력, 완만하면 탄력, 가파르면 비탄력. 여기 출발할게. 완전 탄력, 탄력, 비탄력, 완전 비탄력 이래요. 너무 빨리 지나갔나요? 또 하면 되지. 완전 비탄력, 비탄력, 탄력, 완전 탄력 그래. 완전 탄력, 탄력, 비탄력, 완전 비탄력 그러고요. 완전 비탄력, 비탄력, 탄력, 완전 탄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건 뭐라고요? 완전 탄력. 요거는 완전 비탄력. 가파르면 예? 비탄력. 완만하면 탄력. 근데 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간이에요. 야, 너 공급해. 그리고 시간을 쬐끔밖에 안 줬어. 그걸 단기 공급이라 그래요. 무슨 공급? 그럼 단기는 공급이 잘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럼 단기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뭐하고? 비탄력적이고 기울기가 급해. 근데 너 공급해.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거야. 그럼 공급이 탄력적으로 잘 돼요. 그럼 장기는 공급이 잘 돼 안 돼? 잘 돼. 알겠어요? 그럼 기울기는 완만하고 탄력적이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 한번 보시면 단기 공급 곡선은 뭐하면서 비탄력적이면서 가파르지만 보이세요? 장기 공급 곡선은 뭐하면서 탄력적이면서 기울기는 완만하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5번은 내려가시니까 부동산 공급 활동의 분류 나옵니까? 자, 아까 제가 유량하고 재량하고 소개해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부동산 공급은 신규 공급도 공급이고 재고 공급도 공급이라 그랬죠? 그럼 공급자도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대답하십니다. 유량 공급자는 누구예요? 신규 생산 공급자가 되는 거고. 맞아요?
재량 공급은 뭐가 되는 겁니까? 기존 부동산 소유자에 의한 공급도 공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새 거도 공급이지만 기존 거, 재고도 공급이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까지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또는 수요 공급의 변화 요인에 관한 얘기고 책을 한 장 넘겨보시면 120쪽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120쪽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 찾았습니까? 여기부터 난이도가 좀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이제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기 전에 우리 간단하게 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요 얘기를 하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수업을 하면 그냥 너무 쉬운 내용들도 그냥 저런 게 있지 마죠 하는 거지 너무 쉬운 거 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편 보세요. 자, 이꼴 표시 왼쪽에 있는 걸 좌변이라 그래요. 이꼴 표시 오른쪽에 있는 걸 우변이라고 하고요. 좌변 우변은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근데 부호가 바뀌어요. 여기 플러스 있었으면 왼쪽으로 하면 뭐야?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있으면 오른쪽으로 하면 마이너스. 좌변 우변은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고 부호는 바뀐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로축은 가격이고요. 가로축은 양이에요. 대답합니다. 우하향하는 곡선 무슨 곡선? 수요 곡선. 알고 계시죠? 예. 우상향하는 곡선. 공급 곡선. 만나는 점을 균형. 균형 맞아요? 균형에서 몇 가지 결정? 두 가지 결정. 맞아요? 예,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 됩니다. 요게 균형 가격이고요. 요거는 균형 양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얼만데? 이렇게. 자, 그러면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균형부터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뭐부터? 균형은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키면 돼요. 수요량이 QD 맞습니까? 공급량은 QS 맞고 요 두 개가 같아지는 점이 균형이야. 그럼 앞으로 제가 균형 만드세요. 그러면 누구랑 누구랑만 같게 만들어주면 돼. QD와 QS만 같게 만들어주면 돼. 그때가 균형이고 그때 결정되는 P가 무슨 가격? 균형 가격. 그때 결정되는 Q가 뭐? 균형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칠판 한번 보시죠. 자, 보세요. 이렇게 문제 나옵니다. QD는 1400 마이너스 2P. QS는 200 플러스 4P. QD는 1400 마이너스 2P고요. QS는 200 플러스 4P다. 이 자료를 보고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한 대표 유형의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거는 계산 문제도 아니에요. 나중에 풀다 보면 뭘 계산했는지도 모르는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뭔 계산 문제겠어 이게. 근데 이런 것도 계산 문제 넣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숫자만 나오면 다 계산 문제래. 그래서 나 계산 문제 넣어 이것도. 사실은 계산 문제가 우리 매년 7개 정도 나오거든요. 물론 작년에는 11개 나왔습니다만 매년 7개 정도 나온단 말이야. 근데 계산 문제 중에 계산 문제 아닌 것들이 있어요. 숫자만 있지 계산 문제가 아닌 거. 자, 보세요.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만들어줘야 돼? 균형을 만들어줘야지. 맞아요? 근데 균형을 어떻게 만든다? QD와 QS를 같게 만들어주면 된다. 맞아요? 이거 같게 만들면 얘랑 얘랑 같아진다는 얘기 맞습니까? 그럼 한 놈 잡이라도 놓을게요. 어떻게 해요? 1400 마이너스 2P는 뭐 어떻게? 4P가 됩니다. 맞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균형을 만드신 거야. 그럼 이 균형을 만들었으면 이때 결정되는 P를 구하면 돼. 그 P가 뭐예요? 균형 가격이거든. 그냥 가격이 아니고 균형 가격이거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P 보이십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2P가 됩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어? 4P가 기다리고 있지. 그럼 6P가 되지. 혹시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 혹시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민법을 열심히 하세요. 걔는 거 맞잖아. 민법을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예. 요 200은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200이 되잖아. 근데 1400이 기다리고 있잖아. 그럼 얼마 돼요? 1200이 돼요. 맞아요? 그럼 P는요? 200이 됩니다. 근데 이 P가요. 보통 P가 아니에요. 이 P가요. 균형 가격이에요. 왜냐면 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균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균형 가격 구하라는 문제는 계산 문제 축에도 못 끼는 쉬운 문제예요. 균형 가격 구하라는 문제가 시험에 뜨면 한 놈 QD, 한 놈 QS 뜰 거 아니야. 같게 만들면 되잖아. 한 놈 어디? 좌변, 한 놈 우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P를 구하는 거지. 그 P가 뭐예요? 균형 가격. 이거 200이 나오는 거지. 맞아요? 그럼 혹시 균형 양을 구하시오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다 200을 대입하면 돼. 200을 대입하면 Q가 나오겠지. 그 Q가 균형 양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P 보이세요? 200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P 보이세요? 200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대입할까요? 여기 대입할까요? 아무 데나 대입해도 되지. 왜? 같아질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가 처음이니까 2번 다 대입해 드릴게요. 처음이라서. 앞으로는 다시는 두 개 다 대입하지는 않습니다. 200 대입해봐. 그럼 얼마? 1000이 나와요. 400이 빠지면서. 여기 200 대입해봐요. 얼마 나와요? 1000이 나온다는 거지. 어차피 같아질 거니까.
균형량은 1000이다.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은요.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에서는 QD와 QS를 같게 만들자. 한 놈 좌변, 한 놈 우변에다 두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뭐가 나온다? P가 나온다. 그 P가 균형 가격이고 그 P를 Q에다 대입할 건데 어디다 대입해야 돼? 아무데나. 그럼 어쨌든 한 개만 나와도 돼. 같아질 거니까. 그때 구제는 Q가 뭐다? 균형량이다. 간혹 저한테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같아질 거라면서요. 예. 근데 너 보니까 다르던데. 잘못 구해서 그래요. 이거 잘못 구하면. 자기 잘못 해놓고 나한테 와서 막 그러면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세상에 이게. 이게 200이 나와야지 같아지는 거지. 다른 걸 대입하면 같아지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오기 전에 혹시 내 내부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더 큰 쪽팔려요. 제 앞에 그래 와서 균형 가격 잘못 구했네. 그렇게 얘기 듣고 가면요. 그 사람 상처받아 다시는 물을 안 와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초과 수요란 단어와 초과 공급이란 단어에 대해서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초과 수요가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초과 공급은 이 상황이고. 요게 초과 공급이지. 미쳤나봐. 요게 초과 공급이지. 요게 초과 수요고. 자, 지금 사람들이 200이라는 가격을 제시했을 때 1000개를 살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300이라는 가격을 제시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살려고 할까요? 적게 살려고 할까요? 적게 살려고 해요. 가격이 비싸니까. 그럼 수요는 원래 이만큼 있다가 수요가 줄어요. 수요가 많다고? 줄어. 맞아요? 근데 공급은 원래 이만큼 있다가 공급은 어떻게 돼요? 늘어요. 아니, 가격이 너무 높게 제시가 되면 살 사람은 줄고 팔 사람은 많고 그럼 요만큼 초과 공급이 된다고. 그럼 초과 공급이 되는 두 가지 방법은 수요가 뭐 해도 되고 감소해도 되고 공급이 증가해도 돼. 그러면 가격은 하락합니다. 균형까지. 가격을 100만 원 너무 낮게 제시하잖아요. 그럼 살 사람들이 늘어나. 수요가 뭐하고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초과 수요가 되면서 가격이 많은 거예요. 상승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냐면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너무 높은 가격이 제시돼서 물량이 너무 많이 풀리고 그다음에 살 사람은 많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시장이요. 가격을 떨어뜨린다니까. 시장에 가면요. 살 사람은 너무 많고 물량이 달리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가격을 올려요. 균형 가격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런 얘기 드렸잖아. 소비자들은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사요, 안 사요? 사요. 생각 좀 하고 대답하세요. 판매자들은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맞아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그때는. 수요가 적고,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걸 시장이 한다고. 시장이 이런 역할을 한다고. 자, 그럼 지금부터 저랑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에 대해서 심도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해요, 우리. 우리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해요, 우리. 자, 그럼 지금부터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요. 중요합니다. 자, 수요 100개, 공급 100개. 이건 뭐예요? 균형이에요. 맞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초과 수요예요. 초과 수요. 그러면 얘 120개, 얘 100개 하면 초과 수요 맞나? 맞아요? 그럼 얘 100개 가만히 있는데 초과 수요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공급이 80개가 되면 또 초과 수요가 되지. 그럼 지금부터 저랑 초과 수요가 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요. 초과 수요가 되려면 수요가 뭐 해도 되고 증가해도 초과 수요네? 맞아요? 수요 가만히 있어도 초과 수요 만들 수 있나? 뭐가? 공급이 감소되면. 그럼 대답해 주세요. 초과 수요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은 뭐 증가, 뭐 감소.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이때는 초과 수요 되고 그때는 가격이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상승합니다. 살 사람이 너무 많아. 물량은 달리고. 맞아요? 그래서 혹시 문제 풀다가 수요 증가란 말을 만났어. 가격은 뭐 할 거다? 상승할 거다. 뭐라서? 초과 수요라서. 문제 풀다가 수요는 가만히 있는데 공급이 감소되라는 말을 또 만났다. 그러면 뭐라서? 초과 수요라서 가격은 상승할 거다. 그럼 초과 공급 한번 들어볼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100개. 뭐예요? 균형이에요. 자, 수요 가만히 있는데 초과 공급 만들 방법이 있나 없나? 있지. 공급이 많으면 증가되면. 그럼 대답하세요. 공급이 증가되면 초과 공급되는 거 맞습니까? 공급 가만히 있는데 초과 공급 만들 방법이 있나요? 예, 수요가 감소해도 초과 공급입니다. 맞아요? 그럼 수요가 감소해도 초과 공급입니다. 자, 대답해 주세요. 그럼 이때는 뭐가 발생하고?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맞아요? 초과 공급은 가격을 뭐 시키는 요인으로 발생한다?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발생한다.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초과 수요 상황에서 가격이 어떻게 되고 초과 공급 상황에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가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근데 이런 상식적인 내용도 틀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초과 수요예요. 가격 상승. 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초과 공급이에요. 가격 하락.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하나 더 할게요. 자, 이걸 해야 되는데. 자, 제가 그래프를 4개를 그려드릴게요.
4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리고 1, 2, 3, 4번이라고 쓸게. 1, 2, 3, 4. 우하향은 수요 곡선이요? 우상향은 공급 곡선이요? 만나는 점은 균형이요? 예, 그래 놓을게요. 일단 세팅값. 자, 세팅해 놓고요. 이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거 작년 시험에 나왔고요. 올해 시험에 또 나와요. 수요가 감소합니다. 생략되어 있는 말 보겠습니다. 생략되어 있는 말. 수요가 증가됐다는 말은 공급은 불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요 감소되어 있다는 말은 공급은 불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급은 뭐에 있고 가만히 있고 수요가 증가되고 감소되는 겁니다. 올해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급은 불변인 채 수요만 증가했다. 공급은 불변인 채 수요만 감소했다. 수요는 불변인 채 공급이 증가했다. 수요는 불변인 채 공급이 감소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자, 그럼 가볼까요? 얘가 움직여요? 제가 움직여요? 얘가 움직여야 돼요. 다시 뭔 말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수요 증가는 얘가 움직여야 돼? 제가 움직여야 돼? 얘가 움직여야 돼. 그럼 수요 감소는 얘가 움직여야 돼? 제가 움직여야 돼? 이것도 얘가 움직여야 돼요. 쟤라 그러면 안 돼. 쟤라고 하면 안 돼요. 얘가 움직여야 돼요. 수요가 증가되고 감소되다 그러면 얘가 움직여야 돼. 알겠어요? 증가되면 왼쪽, 오른쪽. 오른쪽. 자,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수요 증가 맞습니까? 한글로 쓰면 이게 수요 증가고요. 그래프상에 표시하면 이게 수요 증가라고. 그럼 여기 있던 교육집 일로 가나? 천천히 대답하세요. 천천히.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해요. 맞아요? 양은요? 증가해요. 아까 연습했잖아, 이거. 그러니까 시험에서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과 양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 상승해. 양 증가. 근데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나오기도 한다고. 공급은 뭐인 채? 불변인 채. 공급이 움직이진 않았잖아. 공급은 불변인 채. 누구만? 수요만 증가한 거야. 알겠어요? 수요 감소 보여드릴게요. 수요 감소. 요래. 끝. 수요 감소. 가격. 하락. 양은 감소. 맞아요? 그럼 3번, 4번. 공급 증가? 시험에 나와, 이게. 장애시험에 이거 나왔어, 이거. 이거 틀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그럼 도대체 뭘 틀려야 되는데, 틀릴 건 좀 이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얼마 많이 나오는데, 뒤에 가면. 뒤에 가면, 투자론 가면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어림세법, 비율분석 이런 거 가면 틀린 거 엄청 많아요. 뒤에 가면 화폐 시장가치 가시면 일시불의 내과, 연금의 내과, 감채기금, 일시불의 연가, 연금의 연가, 저당상수 이러면 들어도 틀리고 싶은 단어들이 이거, 감이 온다니까, 이거 틀리겠네, 이거. 반드시 틀려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추익하는법 가시면 환원율 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 엄청 어려운 것들 많습니다. 계산 문제 이런 것들. 뒤에 가면 틀릴 내용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맞춰주셔야 됩니다. 공급 증가, 공급 감소를 소개해드릴게요. 공급 증가, 공급 감소가 되려면 얘가 움직여야 돼? 제가 움직여야 돼? 제가 움직여야 돼요? 공급 감소는 얘가 움직여야 돼? 제가 움직여야 돼? 제가. 공급 증가 되려면 오른쪽, 왼쪽? 이거 맞나? 이거 맞나? 대답하세요. 가격. 하락. 양. 그렇지. 증가. 공감소. 이 공급 곡선이에요? 감소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가격. 상승. 양은 감소. 됐어요? 요게 기출 문제고, 요게 또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럼 시험에서는 수요 증가 감소되었을 때, 공급 증가 감소되었을 때 가격이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물을 건데요. 요거 그래프 안 그리고 맞추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심리에 가셨을 때 이런 문제가 시험에 뜨면 그래프 그려야 돼요, 안 그려야 돼요? 그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래프 그리는 개수랑 합격률은요, 반비례해요. 그래서 혹시 그동안, 선생님 난 이거 그래프 다 그렸었는데, 반비례해서 그래요. 반비례. 그래프 그리면요, 이 문제를 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더 많은 문제를 놓쳐요.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는 모습을 관찰하다 보면요, 저분 저러다 시간 부족할 건데 시험 문제 풀 때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다시 공부할 확률이 높아요. 왜 제가 그분들한테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분들은요, 그 한 문제에 꽂힌 거예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래프도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그 한 문제를 놓치다 보면 더 많은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그 잡으려고 하다가. 더 많은 문제를.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점수 배점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맞춰도 2.5점. 정말 쉬운 문제를 맞춰도 2.5점. 어떻게 보면요, 잘만 활용하면요, 요거 괜찮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들은 시간을 줄여보고 그게 안 되면 풀지 않아도 돼요. 시간 적게 걸리는 건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작업이 뭐냐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를 시간이 적게 걸리는 걸로 축약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 방법을 알면 합격에 점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래프 안 그리고 푸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할 테니 대답하세요. 이거 뭐예요? 가격 상승이에요. 이거 뭐예요? 가격 하락이에요. 이거 뭐예요? 양 증가. 요거 양 감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상하 좌우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요거 양 감소, 요거 가격 하락, 요거 가격 상승, 요거 양 증가예요. 알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요. 수요 증가되면 왼쪽 가요? 오른쪽 가요? 오른쪽. 오른쪽 어딘가에 점이 찍히는 게 확실합니까? 그럼 양은요? 증가돼요. 공급 증가되면 왼쪽 가요? 오른쪽 가요? 오른쪽 어딘가로 가는 거 확실합니까? 그럼 양은요? 증가돼요. 여러분들요, 양은 신경 쓰지 마세요. 수요 증가 떠도 오른쪽이고요. 공급 증가 떠도 어쨌든 오른쪽이에요. 양은 증가. 그러면 여기 수요 감소해 볼게요. 왼쪽입니까? 공급 감소해 볼게요. 왼쪽입니까? 그럼 수요 감소돼도 양은 감소, 공급 감소되도 양은 감소. 그럼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요, 양을 따지는 건 어렵잖아요. 한번 해볼까? 수요 증가 양, 증가, 공급 증가 양, 증가. 이건 틀리기도 어려워요. 아, 이건 진짜 노력해야 틀려요. 안 틀리기 어렵다니까? 수요 감소 양, 감소, 공급 감소 양, 감소. 그럼 수요고 공급이고 나발이고 증가 뜨면 양은 증가. 틀리기 어려운데 틀린 사람이 있네? 수요고 공급이고 나발이고 증가 뜨면 양은 증가, 감소 뜨면 양은 감소란 얘기예요. 그럼 뭐만 따지면 돼? 가격만 따지면 돼. 사실은 양은요, 앞에 거랑 운명을 같이 해. 증가,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증가, 감소, 감소. 가격만 따지면 된다니까. 근데 가격 따지는 것을 앞에서 배우고 오셨어요. 배우고 왔어요. 자, 대답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은 상승한다? 근데 초과 수요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수요가 뭐 해도 되고, 증가도 되고, 공급이. 그 문제 풀다가 수요 증가나 공급 감소가 뜨면 가격 상승. 다만 양은 달라. 얘는 증가라서 가격은 상승하지만 양은 증가. 얘는 감소라서 가격은 상승하지만 양은 감소. 아까 제가 초과 공급이면 가격이 하락한다 그랬지? 초과 공급이면 가격은 하락한다. 초과 공급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공급이 뭐하거나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하면 초과 공급이다. 그때는 가격이 하락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귀찮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완벽하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보세요. BQ인데 앞에 나와 있는 증가 감소랑 6개가 일치합니다. 6개가. 요 6개가 일치해. 그럼 잘 들어봐요. 수요 증가되면 둘 다 올라가요. 둘 다 올라가. 가격 상승 양 증가. 수요 감소되면 둘 다 떨어져. 가격 하락 양 감소. 공급 증가나 감소가 되면 양은 똑같이 움직이고요. 가격만 반대로 움직여. 앞에 증가 감소랑. 공급 증가되면 가격 하락. 공급 감소되면 가격 상승. 그러면 우리 이거 빨리 맞추는 방법은요, 손을 활용하는 겁니다. 손 활용합니다. 이번 시험에 이거 손 활용하신 분들은요, 이거 답이 1번이었어요. 이 문제 작년에 이제 떴는데 답이 1번이었어요. 손 활용하신 분들은 이 문제 푸는데 10초가 안 걸렸어요. 진짜요. 문제 풀면서 10초 만에 다 풀고 덮어쓰고 검산까지 다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갔다니까. 확실하네. 2, 3, 4분 아예 읽지도 않았다고. 근데 손을 안 푸신 분들은요, 2분도 풀고 3분도 풀고 4분도 풀고 5분도 풀고 잘 안 돼. 그래프 막 그리고 장렬히 전사하시는 겁니다. 자, 따라하세요. PQ. 안 따라하시면 후회하실 텐데, 진짜 후회하실 텐데. PQ. 자, 수요 증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둘 다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손 올려놓고 대답하세요. 가격 상승, 양 증가. 가격은 상승 하락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양은 증가 감소로 표현하고, 가격은 증가 감소라고 하지 않습니다. 양은 상승 하락이라고 하지 않고, 가격 상승 하락, 양 증가 감소. 됐어요? 예, 네, 아까 했잖아요. 가격 상승, 양 증가. 수요 감소는 이렇게 하세요. 대답하세요. 가격 하락, 양 감소. 공급 증가는요, 공급 증가는 이제 왼손 오른손이 반대로 움직여요. 공급부터는. 근데 공급 증가라고 그랬잖아. 증가니까 오른손이 양이잖아. 증가를 먼저 세팅하라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 P고 여기 Q잖아. 공급 증가가 뜨면 앞에 거 신경 쓰지 말고 뒤에 거 증가를 먼저 세팅해 놔버리면 쉽다니까. 그럼 가격 하락의 양 증가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어요? 공급 감소는 이건 어차피 가격 이건 양이잖아. 양을 감소를 먼저 세팅해 버리면 쉽다니까. 감소로 갔다가 가격 상승의 양 감소. 알겠어요? 그럼 구분 동작으로 한번 볼게요. 수요 증가. 수요 감소. 하락, 양 감소. 공급 증가. 스톱! 스톱! 저 손 명확히 좀 하세요. 불분명하게 하지 말고요. 예. 그렇죠. 이렇게 해야 돼요. 가격 하락의 양 증가가 돼야 돼요. 알겠어요? 공급 감소. 가격 상승의 양 감소. 이번엔 말은 하지 말고 손만 한번 해보죠.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스톱. 공급 감소. 이렇게. 이번 연결 동작으로 시작.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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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내기가.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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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이렇게.
이렇게. 처음 요래는 요래. 두 번째 요래는 요래. 세 번째는 요래. 요렇게 요래요. 그 다음에 요래. 요래. 감소니까 요래 세게 놓는 거지. 그래서 요래. 그래서 시험 문제 풀다가 어차피 오른손으로 문제를 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왼손으로 딱 한번 해본 거예요. 시험 지문에 수요진 것 같으면 이렇게 딱 하는 거지. 보고 문제를 풀어. 얼마나 빠르겠어요? 수요 감소는 이렇게 한다니까. 하고 이거 보면서 문제를 푼다고. 얼마나 빠르겠어? 공급 증가는 요래. 여러분들 보는 입장에서 요래. 증가를 먼저 선택하니까 가격 하락 양증가 보면서 문제를 푼다고. 공급 감소는 요래.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래프 한 개 그리는데 다, 4개 다 한다고. 요래, 이렇게 다 한다고. 한 개 지금 수요 곡선 그리고 있을 때, 요래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수요 증가되었을 때, 수요 감소되었을 때, 공급 증가됐을 때, 공급 감소됐을 때, 가격이랑이 어떻게 변하느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이거? 해야 돼요. 못해도 해야 돼, 이거는. 중요합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120쪽.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란 말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2번만 읽을게요. 동그라미 2번. 120쪽 동그라미 2번 찾았어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을 균형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죠? QD와 QS가 같아지는 상태예요. 이때 결정되는 가격을 그 줄 끝에 균형 가격 한 줄 내려와서 끝에 결정되는 양을 균형량. 어떻게 구하냐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동그라미 3번에서. 3번에 보니까 QD는 1400-2P 있습니까? QS는 200 플러스 4P 있습니까? 균형을 만들다 그러면 둘을 같게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럼 누구랑 같아져? 1400-2P랑 200 플러스 4P가 같아져. 왔다리 갔다리 하면 6P가 됩니까? 그게 1200이잖아. P는 얼마? 200. 이 200을 어디다 대입해야 돼? 아무 데나. 그럼 Q가 나올 거 아니야? 그 Q가 1000. 그래서 균형 가격은 얼마? 200. 균형량은 1000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가로 2번. 균형 가격의 형성 과정입니다. 동그라미 1번과 2번만 묶어주시고요. 진하게 처리되어 있는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1번. 무슨 상황에서는 초과 수요 상황에서는 가격이 상승되고요. 동그라미 2번 무슨 상황에서는 초과 공급 상황에서는 가격이 하락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른쪽 기출문제를 한번 볼게요. 기자비 문제 1번. 다음 사무실 수요 공급 표에서 균형 임대료와 균형 거래량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찾았습니까? 자, 균형 임대료와 균형량을 구하려고 그러면 뭐부터 만들어야 돼? 균형부터 만들어야 돼. 균형은 누구와 누구가 같아지는 거야? QD와 QS가 같아지는 거야. QD가 우리말로 수요량, QS가 우리말로 공급량. 거기 같아지는 점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근데 공급량이 다행히 다 80이네. 맞아요? 그러면 수요량만 80인 점을 찾으면 되겠네. 수요량 80인 점에서 가격이 얼마야? 6만원. 그럼 균형 가격은 얼마? 6만원. 균형량은 얼마? 80.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런 문제는 계산 문제가 아니죠. 예, 균형이 뭔지 아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죠. 한 장 넘기십니다. 한 장 넘기셔서 이번에 균형점에 이동이 있습니까? 그 가로 1번을 방금 한 거예요. 가로 1번. 가로 1번. 자, 동그라미 1번에 수요 증가 있습니까? 자, 손 해보면서 이제 대답해보면 손 해보면서 가격, 상승, 양, 증가. 동그라미 1번에 있어요. 그 밑에. 이거 수요 감소, 가격, 하락, 양, 감소. 공급 증가. 어떻게 해요? 가격, 하락, 양, 증가. 공급 감소. 가격, 상승, 양, 감소. 이거는 항상 손과 매칭을 시키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연습이 되시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짐에서 아무리 장난을 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제 우리 연결 동작을 한 번 더 해보죠. 시작. 요래.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하다. 맨날 시면 나온다, 맨날. 맨날 나와. 맨날 틀리진 않아요. 너무 쉬운 거라서 이거는요. 맨날 나오는 거예요. 맨날 나오는 거. 알겠습니까?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바로 이번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이동하는 경우 있습니까? 여기부터 조금만 쉬셨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 공급을 끝낼 겁니다. 쉬겠습니다.